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따뜻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지도하는 겉바속촉 스마트폰 교육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과 우리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어른들에게 떼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떼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즉 2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조사되는데요. 유아동, 청소년층은 이 평균 수치를 뛰어넘어 각각 22.9%, 30.2%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 아닌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게 정확하게 뭐죠? 자,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저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절 실패는 스스로 세운 스마트폰 사용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문제적 결과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으로 인해 건강,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강, 학업,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픈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다음날 지각을 한다거나 수업이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가족, 친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문제적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번째 화면 오른쪽에 과의존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곧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스로 체크할 수 없는 유아동의 경우 관찰자 척도를 통해 보호자가 대신 체크함으로써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이거나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보호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네요. 아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호자인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보호자분의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좀 적당히 하라는 제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입니다. 핵심 세 가지는 첫째, 사용관리 앱 설치하기, 둘째, 게임에 대해 교육하기, 셋째, 사이버 폭력 교육하기입니다. 먼저 보호자와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사용관리 앱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아이 옆에 앉아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해도 된다 또는 게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와 같이 양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에 대해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 게임의 이 부분은 괜찮은 것이고 이 부분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셔야 아이들을 잘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메신저 같은 데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단순히 메신저상에서 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사용된 언어는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처를 받은 당사자의 아픔 또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의 무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은 사이버 폭력보다 더 악질적이고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상의 사진과 동영상은 결코 쉽게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사님,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관리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천해봤는데도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스마트 쉼 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18개 지역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 등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마트 쉼 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예방을 위해서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 교육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유익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지도하는 겉바속촉한 스마트폰 과의존 보호자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혜지였습니다.